오늘은 와인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와인의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 인류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각 시대와 지역마다 와인은 다양한 역할을 했으며 문화, 종교, 경제 등 여러 측면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요약하여 시대별로 와인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기원전 6000년경에서 기원전 3000년경. 설명에 앞서 남카카스 지역의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먼저 설명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그리고 이집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조지아는 와인 양조의 기원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약 8000년 전에 와인 양조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지아는 와인의 발상지로 불립니다. 이는 와인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독이 암포라에서 포도주를 만든 흔적 주석산이 발견. 이 독이들은 크베브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포도를 발효시켜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기원전 4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양조 시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레니일 동굴에서 발굴되었으며 포도즙을 짜는 도구와 포도 껍질, 씨앗 등의 잔해와 포도주 생산 저장하는 용기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의 하지 피루즈 테페라는 지역에서 기원전 약 5400년경에 와인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와인을 저장한 항아리들이 발굴되었으며 항아리 안에서 주석산의 흔적이 발견. 이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화합물로 당시 사람들이 와인을 만들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집트.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와인이 신분 높은 계층과 종교 의식에서 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파라오와 귀족들은 와인을 사치품으로 즐겼다고 합니다. 무덤의 벽화에서도 와인을 만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와인의 역사는 8000년 전부터 남카카스 지역에서 시작되지만 학술적으로는 6000년 또는 3000년 전의 시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와인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점으로 고고학적 발견과 역사적 기록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 기원전 1500년경에서 기원 후 476년경.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와인을 매우 사랑했으며 술의 신 디오니소스, 로마에서는 바쿠스라는 와인과 관련된 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와인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중요한 교류 수단이자 의식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초기 500년경에서 1000년경. 와인은 기독교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성배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교회와 수도원이 와인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수도사들은 포도나무 재배와 와인 양조 기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후반 1000년경에서 1500년경. 중세 후반에는 상업적으로 와인이 더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지역에서 고품질 와인이 생산되었으며 무역을 통해 유럽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습니다. 와인은 중세 후반 사회에서 부유한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물이 오염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와인은 더 안전한 음료로 여겨졌습니다. 근대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 1500년경에서 1700년경. 르네상스 시기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와인 생산 기술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와인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 기술, 특히 오크통 사용이 널리 퍼졌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는 유럽에서 와인 산업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보르도와 부르고뉴 지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생산지로 자리 잡았으며 와인의 품질과 브랜드가 중요해졌습니다. 유럽 포도 재배의 확산.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에도 와인 재배는 유럽 전역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지역의 포도밭을 조성하고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품종을 연구했습니다. 유럽 식민지 확장. 대항해 시대의 유럽의 식민지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와인은 신세계, 아메리카, 남아프리카, 호주 등로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남아메리카에 포도나무를 전파하여 칠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와인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와인의 대중화. 20세기 초반부터 와인은 대중화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와인이 생산되고 소비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프리카 등의 신세계 와인이 유럽 와인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와인의 법제도 확립.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와인법을 제정한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1737년에 세계 최초의 와인법을 만들었으며 이 법은 특히 토카이 지역의 와인 생산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와인법을 제정한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1756년에 와인 생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은 특히 포트와인 생산지인 도우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프랑스는 1930년대에 와인법을 제정하면서 와인 산업의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1935년 프랑스 정부는 와인의 원산지와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AOC 원산지 통제 명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와인뿐만 아니라 치즈와 같은 농산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와인의 품질을 보장하고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장치입니다. 프랑스는 헝가리와 포르투갈에 이어 현대적인 와인 규제 제도를 도입한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현재 프랑스에서는 공식적으로 2012년 이후 AOC는 AOP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품질 관리 규정에 따라 프랑스의 AOC 제도는 AOP 체계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와인 레이블이나 현지에서는 여전히 AOC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AOP가 공식 명칭이며 EU 차원에서 인정받는 보호 체계입니다. 주요 뉴월드 국가 와인 역사. 미국. 미국의 와인 재배는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이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에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미션 수도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와인 생산을 도입했으며 미션 포도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와서 캘리포니아로의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유럽 포도 품종이 도입되었고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출신 이민자들이 와인 양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세기 초 1920년에서 1933년 금주법으로 인하여 와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파리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으며 당시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프랑스의 최고급 와인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와인이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프랑스 와인이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샤르도네와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이 각각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와인 세계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 와인, 특히 캘리포니아 와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션 포도는 스페인에서 기원한 포도 품종으로 16세기 스페인 선교사들이 멕시코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처음으로 도입한 포도입니다. 칠레. 칠레의 와인 역사는 16세기 중반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이 중앙 계곡 지역에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인들이 칠레에 가져온 주요 품종은 파이스 포도 품종이었으며 이 품종은 오랜 기간 동안 칠레 와인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칠레는 프랑스 품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필록세라 병충해로 인해 포도밭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칠레는 지리적 고립 덕분에 이 병충해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르메네르 품종이 도입되었는데 이 품종은 한때 유럽에서 사라졌다고 여겨졌으나 나중에 칠레에서 다시 발견되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고로 파이스 포도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주로 재배되는 포도 품종으로 스페인에서 유래했습니다. 미션 포도와 같은 기원을 가지며 두 품종은 사실상 동일한 품종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카르메네르는 원래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기원한 적포도 품종으로 현재는 칠레에서 가장 잘 알려진 포도 품종 중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 와인 생산은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아르헨티나의 서부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발전하였고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와인 양조를 가능하게 한 관계 시스템이 와인 재배를 촉진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와인은 품질과 생산량 모두에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특히 멘도사 지역이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 부상하면서 아르헨티나 와인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 이민자들이 말백 품종을 아르헨티나에 도입했습니다. 원래 프랑스 보르도에서 주로 재배되던 이 품종은 아르헨티나의 기후와 토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품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까지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호주 와인의 역사는 18세기 말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첫 포도나무를 시드니 근처에 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기후와 토양 적응 문제가 있었지만 19세기 중반부터 남호주,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스 등의 지역에서 성공적인 와인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호주는 와인 생산에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며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바로사 밸리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와인은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시라즈 품종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시라즈는 프랑스의 시라와 같은 품종이지만 호주의 기후에서 독특한 풍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와인 역사는 비교적 짧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 첫 포도밭이 형성되었지만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은 20세기 후반입니다. 1980년대 이후 뉴질랜드 와인은 급성장했고 오늘날에는 소비뇽 블랑 외에도 피노 누아 같은 품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말보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비뇽 블랑은 신선한 과일 풍미와 산미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뉴월드 와인 생산국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술과 혁신적인 생산 방식, 독특한 기후와 토양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와인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각국은 자신만의 대표 품종을 통해 글로벌 와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와인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샴페인의 대중화. 베브 클리코의 마담 클리코는 샴페인 제조법을 혁신하며 산업을 발전시킨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19세기 초반에 리들링이라는 샴페인 병 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해 샴페인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베브 클리코의 옐로우 라벨은 브랜드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샴페인 중 하나입니다. 샴페인 발효 기술의 발전. 수도사 돔 페리뇽은 와인 양조의 여러 기술적 개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차 발효 과정을 도입하여 탄산이 포함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코르크 마개의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코르크 마개는 와인의 산화를 방지하고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밀봉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돔 페리뇽은 샴페인의 아버지로 알려진 17세기 프랑스의 베네딕트 수도사로 샴페인 제조 과정에서 많은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돔 페리뇽이 코르크 마개를 처음 발견하거나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코르크 마개를 샴페인 병에 사용한 최초의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의 혁신. 근대의 기술 혁신으로 20세기 중반에는 와인 양조 과정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화이트 와인과 로제 와인의 생산에서 중요한 혁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와인을 더욱 신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온도 조절이 쉬워 양조 과정에서 세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많은 와인 생산자들이 고품질의 와인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신세계 와인 생산 국가들, 특히 미국, 칠레, 호주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유럽에서도 점차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와인 산업을 현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와인 역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각종 문헌을 찾아 인용하여 우리나라 와인 역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